네, 전일제 국내 증시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장의 한편에서는 변화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잘 포착해서 시장에 대한 팁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우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는 매일 전화와 문자 상담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02-4875, 02-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샵 2034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궁금증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시장 얘기를 해주실지 오늘의 주제 키워드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시장 변동성에도 잘 버텨주는 종목, 이 맷집이 있는 종목들을 잘 골라야 될 텐데 그게 뭐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가 네. 가장 맷집이 좋은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맷집이 좋다라는 건 시장이 계속 두들겨 패는데 안 넘어지고 기어이 뚫고 올라오는 거.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그런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지금 또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온 걸로. 제가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시티증권에서 네.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를 내놨는데 목표 주가를 보니까 76,000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네, 그런 것도 네. 의미가 있죠. 지금 최근이 삼성전자 행보와 주가 흐름과 외국계의 이제 어떤 목표 주가 상향이라는 것은 네. 앞으로 우리 시장이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더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맷집 좋은 종목들이 이제 시장을 뚫고 하나둘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게 만드는 요인이니까 네.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잖아요. 어제도 사실은 지수상으로는 선방한 게 맞는데 근데 장중에 보면 사실 굉장히 위아래로 출렁임이 심하니까 그 주식을 들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좀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이 전개됐을 때 좀 오늘 시장은 편안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좀 점심을 좀 여유 있게 먹을까 이럴 수 있는데 자꾸 흔들려 버리게 되면 보통 이제 점심도 뭐 이렇게 거르거나 뭐 대충 때우거나 그렇잖아요. 시장이 여러분들께 주는 영향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다가서는 거니까.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이제 맷집이 좋고 얌전한 종목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좀 시장의 변동성을 좀 비껴나가면서도 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제가 이제 한번 정리해보면 최근 며칠 동안 코스피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제가 한번 표로 정리해봤어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줬는지 이걸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감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4일 동안에 코스피의 일별 상하 변동폭을 제가 이제 일자별로 저렇게 좀 정리를 해왔어요. 일단 9월 4일 날 그때 우리 좀 아찔했잖아요. 나스닥 폭락을 안고서 출발했고 그랬을 때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잘 버텨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변동성은 분명히 있었죠. 4일에는 위아래로 약 38포인트가 출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7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장이 이제 안정이 되면서 위아래로 한 25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1.1% 정도의 상하 변동. 이게 사실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8일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약 0.7%의 변동성,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약 20포인트의 변동성.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하나 전제를 둬야 되는 건 제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를 네. 잡았잖아요. 저거는 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에 이제 간밤에 있는 뉴욕 증시의 상황을 일단 시초가에 확 반영을 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반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그렇게 이제 가격을 아침에 결정해 놓고 움직이는 건데 보통 이제 갭이 한번 형성이 되게 되면 안정적인 시장이라면 그 갭으로 결정된 시초가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퍼센테이지로 하게 되면 뭐 0.5% 이내에서 보통 시장이 움직였을 때 좀 이게 안정적이다 볼 수 있는데 이미 갭이 저렇게 형성이 돼서 시초가에 가격이 반영된 이후에도 위아래로 1% 전후의 변동폭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종목, 특히나 이제 최근에 많이 핫했던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니까 아무래도 좀 조마조마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비껴가면서 수익을 추구하려면 결국엔 변동성이 좀 작은 종목 위주로 좀 포트 전략을 꾸릴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전기차,
뭐 제약, 언택트 이런 네. 종목들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 요것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변동성이 낮은 종목 위주로 접근하자라는 전략을 말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장 얘기도 좋고요, 삼성전자 등 종목 얘기도 좋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0-4875, 020-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뭐 주요 종목들 가운데 변동성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그걸 제가 좀 네. 정리해 왔어요. 뭐 여러분들 시장에서 요즘에 이제 많이 좀 관심 가지고 계시는 그런 종목과 이제 우리 퍼스트 클래스 편입 종목을 네. 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사실 전문 용어로 이제 베타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베타라면 좀 어려우시니까 이 베타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시장이 1만큼 움직였을 때 이 종목이 어느 만큼 움직이느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1 움직였는데 이 종목이 1.2 움직였다. 그럼 베타가 시장보다 높잖아요. 네. 그럼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고, 시장이 1만큼 움직였는데 베타가 0.8이다. 그럼 시장보다 좀 덜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작다. 요 개념을 보시면서 한번 제가 표를 한번 정리해 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사실 뭐 사람 나고 주식 났지 주식 나고 사람 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퍼스트 클래스는 이제 그 주식을 들고 있어도 일상생활을 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종목을 들고 있으면서 하루 종일 좀 그 종목 시세 보면서 좀 조마조마하는 좀 그런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투자를 추구하는데요. 계좌를 뭐 매분 몇 시간마다 네, 열어보지 그럴 않아도 필요는 되는. 없어요. 우리 퍼스트 클래스는 전혀 그런 걸 추구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주요 관심 종목의 베타 현황을 한번 정리한 표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최근에 가장 이제 좀 뜨거운 종목인 LG화학이 베타가 현재 1.6 정도 나옵니다. 이제 이 자료는 최근 1년 동안의 이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자료는 FN 가이드에서 발췌를 해온 건데, 네. 이게 이제 분기별로 좀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약간 지금 시장하고 약간의 괴리가 있습니다만 참고 삼아 보실 만한 그런 숫자는 됩니다. 자, LG화학은 확실히 지금 시장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큰 종목인 게 여기서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요즘 맷집이 좋은 삼성전자가 1, 그러니까 딱 시장만큼의 베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1만큼 움직이면 삼성전자도 1만큼 움직인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AP 시스템, 요거 이제 제가 어제 그 우리 포스트 클래스 종목 전술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AP 시스템은 공격형 미드필더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시장보다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 조금 더 초과 수익을 내면서 골을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약간 공격성으로 편입해 놓은 이유가 바로 저 베타 값에서도 확인이 되고, 어제 제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말씀드린 GS 리테일이나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타가 1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크니까 조금 안정적인 포트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성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으로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이제 베타 값이 낮기로 좀 유명한데, 이제 1보다 훨씬 낮은 0.5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SK텔레콤이나 한국전력을 경기 방어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저 베타 값이 낮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자, 베타 값이 이제 1보다 크면 클수록 공격적.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상승장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바로 저 베타 값이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종목에 올라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근데 반면에 그러면 시장이 이제 고꾸라지거나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당연히 저 베타 값이 큰 종목들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LG화학이나 카카오나 제약주들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상승장에 그만큼 베타 값을 키웠기 때문에 지금 그 변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종목을 접근하실 때 충분히 참고가 이제 되실 거고. 그러면 이 베타 값은 또 변할 수 있는 거네요. 변하죠. 예, 베타가 LG화학이 뭐 이제 사실 저기서는 1.6인데 최근 LG화학의 상승세를 보게 되면 실시간으로 측정해 보면 1.6보다 훨씬 높게 나올 거예요. 요게 좀 이제 분기별로 업데이트되면 수정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베타 값이 그러면 낮은 종목들이 나중에 베타 값이 커졌을 때 비로소 시장을 아웃퍼폼한다. 이 논리. 그러니까 우리 퍼스트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베타 값이 1보다 낮은 쪽에서 기회를 잡는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린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 하나, 이제 베타 값 낮은 것 중에 SK텔레콤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베타 값이 낮지만 최근에 베타 값을 키우면서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SK텔레콤. 요즘에 SK텔레콤 딱 봐도 많이 올랐다는 느낌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베타 값이 낮은 종목들이 베타 값을 키우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수익을 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한국전력도 한번 볼게요. 얘도 네. 이제 베타 값이 낮은 대표적인 종목인데, 얘는 솔직히 이제 언제 베타 값을 키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리 살 종목이 없어도 한국전력은 안 사죠. 예. 그리고 사실 방송에서 이제 어떤 전문가님들 나와서 오늘의 종목 했을 때 한국전력 얘기하게 되면 이제 시청자님도 깜짝 놀라고 진행하시는 분도 깜짝 놀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보통 하는 게 뭐 시장이 이제 불확실하니까 방어주의 기능, 뭐 배당이 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타값이 낮은 종목들이 베타값이 커지는 그 구간을 우리 퍼스트 클래스에서 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편입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바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삼성전자의 베타가 1이죠. 삼성전자의 베타값이 커지게 되면 아마 AP 시스템도 같이 동조해서 커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GS 리테일이나 메일유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시장의 순환매의 흐름에 만약에 편승을 한다면 베타값이 커지면서 시장보다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베타값이 낮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상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이제 베타값이 컸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커지면서 또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베타값이 커진 종목은요, 네. 보통 점진적으로 연착륙하지 않아요. 주가가 연착륙하지 않고 보통 이제 급락이나 테슬라가 지금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베타값이 높은 종목이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출렁이다가 다시 지수가 이제 2,500, 2,600 간다. 그럼 다시 베타값을 키우겠죠.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좀 그런 계산이 서지는 않기 때문에 베타값이 큰 종목보다는 베타값이 작은, 그러니까 변동성이 작은 종목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은 변동성 장세에서 이 맷집이 상당히 중요한데 종목을 어떻게 선별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을 얻어봤고요.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전화 그리고 문자로 상담을 남겨주셨는데 어떤 문의를 주셨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이제 접수가 된 내용입니다. 에이프로젠 오스템 임플란트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 계셨고요. 문자를 통해서 테슬라 배터리 발표 이제 곧 앞두고 있는데 삼성 SDI 주가에 미치는 영향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뭐 컴투스나 더전 비주원의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은 시간 관계상 궁금증들을 모두 다 풀어드리지는 못하는데요. 방송이 끝난 이후로 저희가 또 추후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대한민국 1%를 위한 저희가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매일매일 다양한 시장 얘기를 좀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제 아쉽게도 또 종목 얘기가 없었는데 오늘 시장 흐름 보시면서 또 이번 주에 종목 소개해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저 있으면 네. 들고 나와요. 근데 이제 있을 때 들고 나오는 것은 가장 타이밍, 요쯤이면 좋겠다. 그런 타이밍이면 제가 어김없이 아직 우리 그 퍼스트 클래스 포트는 최대 5종목인데 네. 아직 2종목이 비어 있잖아요. 비어있죠. 네. 이걸 제가 지금 공격수를 넣을지 아니면 미드필더를 넣어야 수비수를 넣어야 될지 이제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건데 저도 사실은 공격을 하고 싶죠. 저도 공격을 하고 싶죠. 그러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 모아서 한번 퍼스트 클래스 계속적으로 순항할 수 있게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더 보고 공격수를 이제 배치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함께 하셨고요. 지금까지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우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